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5학년 도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를 알아봐요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나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해서 말한다면 무엇을 말하면 나를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가족이나 친구에 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게임에 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내가 다니는 학교나 학원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가 사는 곳, 입는 옷, 타고 다니는 차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나에 대해서 말해준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나 자신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주변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나의 성격, 내가 하는 일, 내가 가진 습관,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들 말이지요. 맞아요. 이런 것들은 나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통해 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에 대해 기록할 수 있는 학습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터 강의 목록 옆에 있는 보조자료에 학습지 파일이 있으니 이 파일을 출력하거나 A4 용지를 9칸으로 나누어서 오른쪽 사진처럼 적어보세요. 이제 나의 성격에서 강점이라고 생각되는 면과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면을 적어보겠습니다. 강점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 더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면이 있어서 나의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을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긍정적이어서 걱정을 하지 않는다와 같은 것을 강점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약점도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나의 생활에 어려움을 가져올 때도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쓰는 것입니다. 사실 강점을 뒤집으면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격이 급해서 해야 할 일을 빨리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강점이지만 반대로 성격이 급해서 차분하게 행동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약점이 되겠지요. 다시 말하면 약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강점이 되기도 하겠지요. 나는 성격이 느긋해서 행동이 느리다라고 하면 약점이지만 나는 성격이 느긋해서 말과 행동이 차분하다라고 하면 강점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한 가지 성격이 강점과 약점 모두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5분 동안 여러분의 성격에 있어서 강점과 약점을 찾아 자세히 적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잠시 영상을 멈추고 5분 동안 여러분의 성격에 있어서 강점과 약점을 찾아 자세히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성격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잘 생각해 보았나요? 그러면 이제 학습에서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습면은 성격보다는 쓰기가 더 쉬울 것 같네요. 학습에서의 강점은 내가 잘하는 과목을 쓸 수도 있고 나의 학습 습관에서의 좋은 점을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책을 많이 읽어서 상식이 많다. 나는 계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한다. 나는 계획을 세워서 공부한다. 나는 스스로 공부한다. 나는 새로운 것을 빨리 배운다와 같은 것들이 강점이 되겠지요. 약점은 내가 공부하면서 잘 안 되던 부분을 쓰면 되겠습니다. 수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쓴다고 해도 내가 계산은 잘하는데 도형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수학을 잘한다가 아니라 나는 숫자 계산을 잘한다는 강점에 나는 도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약점에 이렇게 나눠서 자세히 적어보아야겠습니다. 음악, 미술에 관한 것은 학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기능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모두 학습의 영역이므로 음악, 미술에 관한 내용도 학습에 적어주세요. 체육은 이 다음에 신체 영역에 적을 것이므로 체육만 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영상을 잠시 멈추고 5분 동안 나의 학습면에서의 강점과 약점을 잘 생각해서 자세히 적어보세요. 학습면에 대해서도 강점과 약점을 잘 적어보았나요? 그러면 이제 나의 신체면에서 강점과 약점을 적어보겠습니다. 신체면에서의 강점은 체육 시간에 내가 잘했던 것을 쓸 수도 있고 내가 느끼기에 나의 외모에서 좋은 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다리가 튼튼해서 달리기를 잘한다. 나는 몸이 날렵해서 멀리 뛸 수 있다. 나는 골고루 먹어서 몸이 건강하다. 나는 키가 커서 높은 곳에 있는 물건도 잘 닿는다. 나는 힘이 세서 무거운 것도 잘 든다와 같은 것을 신체적 강점으로 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다리가 길다, 나는 얼굴이 예쁘다와 같은 주관적인 생각도 쓸 수 있습니다.
약점은 내가 못하는 운동이나 내 몸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등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을 잠시 멈추고 5분 동안 나의 신체적 강점과 약점을 자세히 적어보세요. 여러분은 이제 나의 성격, 학습, 신체면에서 강점과 약점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강점과 약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강점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고 약점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것일까요? 강점과 약점에 대해 선생님이 처음에 말했던 내용을 기억한다면 그 의미도 알 수 있겠지요? 성격에 있어서 강점과 약점은 상황에 따라서 강점이 될 수도 있고 약점이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 강점과 약점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거나 못났다고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점과 약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만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일 뿐이랍니다. 그러니 강점이 많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 약점이 많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겠지요. 다만 강점도 약점도 잘 찾지 못한 친구들은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더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맨 아랫줄에 성장 목표를 적어보겠습니다. 나의 성격, 학습, 신체면에서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나의 성격이 급하다고 생각되어 조금 차분하게 행동하고 싶다면 나는 차분하게 생각하여 정리된 말과 행동을 한다 라고 적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적음으로써 여러분의 목표를 좀 더 가깝게 느끼고 꼭 이루어야겠다는 의지를 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영상을 잠시 멈추고 5분 동안 여러분의 성장 목표를 성격, 학습, 신체면으로 나누어서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성장 목표를 다 작성했나요? 나의 강점과 약점, 성장 목표까지 열심히 생각하고 기록한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록한 성장 목표는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성장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잘하기 위한 성장 약속 잘 지킬 준비 되셨나요? 이제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본 것들은 첫째, 누구나 강점과 약점이 있으며 같은 특징도 상황에 따라 강점이 될 수도 있고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강점과 약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닌 나만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일 뿐입니다. 셋째,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 우리는 성장 목표를 정했습니다. 올 한 해 내가 정한 성장 약속을 잘 지키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제를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가족과 함께 나의 성장 약속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여러분이 오늘 작성한 학습지를 등교할 때 학교에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장 약속을 잘 작성했다면 해야 할 일을 항상 미루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겠지요. 올 한 해 자신과 약속한 성장 약속을 잘 지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